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연 궤도 영재, 로켓랩 주가의 다음 파동을 읽습니다. 궤도 영재는 통신이 아니라 공급망 전쟁입니다. 저궤도 위성망 LEO, Low Earth Orbit, 지표 수백 킬로미터 안팎의 저지구 궤도은 인터넷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재설계입니다. 위성 인터넷은 위성체, 탑재체, 발사체, 지상국 주파수, 보험, 규제, 보안이 한 덩어리로 결박되는 산업이며 이 결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업만이 장기 계약을 가져갑니다. 이 판에서 주가는 기술의 미문이 아니라 책임의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도 여러 층입니다. 정부, 군, 국가안보 임무의 구매자, 상용 통신 관측 기업 성장 수요의 구매자, 규제자와 표준기구 허가와 안전의 설계자, 자본시장 위험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심판자, 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스템을 끌어당깁니다. 이 네 집단이 엮이는 방식이 곧 수익 모델이며 그 수익 모델이 주가를 밀어 올리거나 꺾어내립니다. 따라서 로켓랩이 오르느냐 마느냐는 질문은 사실 로켓랩이 이 네 집단 사이의 책임 배분을 끝까지 봉합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발사 성공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사고, 폐기, 규제 감사까지 포함한 총임무 비용 TMC를 감당하는 기업이 시장을 먹는 시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만든 새 규칙은 안전을 비용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2026년에 약 4,400개의 위성을 550km에서 480km로 낮추는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궤도 하강으로 실패 시 대기권 소멸을 앞당겨 파편 위험을 줄이려는 선택입니다. 고도를 낮추면 위성 수명이 짧아지고 운용 부담도 생기지만 혼잡한 궤도에서의 충돌 파편 리스크를 비용으로 선반영하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규모도 숫자로 압도적입니다. 2025년에 스페이스X는 160회가 넘는 발사를 수행했고 그중 120회 이상이 스타링크 확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빈도 발사로 별자리를 공장처럼 확장한 것입니다. 스타링크 이용자도 수백만 명 규모로 급증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비스가 실험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시장 표준이 대량 생산과 고빈도 운용으로 재편됩니다. 표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업자는 보험료와 규제 비용에서 무너집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삼킬 수 있는 기업이 표준을 만들고 표준을 만든 기업이 조달과 보험의 룰을 바꾸며 룰을 가진 기업이 경쟁자를 비용으로 압박합니다. 로켓랩은 발사 회사가 아니라 우주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로켓랩을 소형 발사체 회사로만 보면 주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기업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발사와 제조와 탑재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임무를 끝까지 인도하는 회사가 되는 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발사 따로, 위성체 따로, 탑재체 따로 계약하면 납기와 책임이 분산되어 비용이 커집니다. 이를 한 손에 쥐고 통째로 책임지는 쪽이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현금 흐름의 바닥을 만드는 것은 대개 정부 국방 수요입니다. 로켓랩이 미국의 국방 우주 조달 프로그램에서 대형 위성 납품 계약을 확보하며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는 흐름은 안보 공급망으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자격증의 획득입니다. 안보 계약은 품질과 보안과 납기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통과한 기업은 다음 조달에서도 재사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주가 수주를 부르는 구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일렉트론과 네트론은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두 엔진입니다. 일렉트론 로켓랩의 소형 궤도 발사체로 소형 위성 전용 발사를 제공하며 저궤도 투입 탑재 능력은 수백 K기급으로 분류되는 현금 흐름 엔진입니다. 은 자주 발사하고 자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형 위성 시장에서는 전용 발사가 고객의 일정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발사 빈도와 성공률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어떤 미래 비전도 주가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네트론, 느트론, 로켓랩의 차세대 중형급 재사용 발사체로 중형 시장에 진입해 단가 구조를 바꾸려는 성장 스위치입니다. 은 회사의 체급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중형 재사용 시장은 설비, 시험, 생산 수율, 발사장 인허가, 보험 규제 준수가 한 번에 얽히는 장기전입니다. 여기서 반복 성공이 나오면 시장은 로켓랩을 니치 발사 회사가 아니라 대한 중형 공급자로 다시 가격 매깁니다. 반대로 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은 단숨에 할인됩니다. 네트론을 이해하려면 부품 용어도 붙잡아야 합니다. 페이로드, 로켓이 궤도에 올리는 유효 탑재 중량입니다. 는 시장 세그먼트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페어링, 파이링, 탑재체를 공력열 환경에서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은 비용과 신뢰성의 상징입니다. 캡티브 페어링, 캡티브 페이링, 페어링을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다루려는 재사용 설계입니다. 은 수익성 설계의 핵심입니다. 주가 추세는 계단형 리레이팅이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최근 1년 구간에서 로켓랩은 뚜렷한 우상향을 만들었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레인지가 크게 벌어졌고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점 저점이 함께 올라가되 일중주간 흔들림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주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실적주와 촉매주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촉매가 나올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점프하는 계단형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국방 수주가 현금 흐름의 바닥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 네트론이 성공하면 회사의 체급이 바뀐다는 기대, 일렉트론이 반복 성공으로 실행력을 증명한다는 현실이 동시에 쌓이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반대로 촉마의 공백이 생기면 프리미엄이 먼저 깎입니다. 시장이 위험 회피로 돌아서면 고베타 종목은 과잉 반응으로 내려찍힙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조용히 우상향이 아니라 이벤트로 계단을 쌓는 주가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합니다. 준법과 표준이 진입 장벽이며 발사는 허가 산업입니다. 발사는 기술이면서 허가 산업입니다. 인허가 일정은 기업의 로드맵과 공장 가동 계획과 발사창 윈도우까지 동시에 흔듭니다. 위성통신도 주파수와 시장 접근이 생명입니다. 주파수 등록과 국제 조정, 간섭 관리, 지상국 인증이 시스템 경쟁력의 일부가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발사 허가와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는 민간 기업에게 성공만 하면 끝이 아니라 사고까지 비용으로 설계하라는 강제 신호로 작동합니다. 국민이 우주를 낭만으로만 소비하면 결국 손실은 세금과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사고 비용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 쓰레기는 도덕이 아니라 원가이며 표준이 곧 가격입니다. 적에도 혼잡이 커지면 파편 리스크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원가로 계상됩니다. 운영 중 파편화 가능성, 임무 종료 후 처분, 실패 시 소멸까지가 비용 항목이 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는 규제와 보험에서 퇴출됩니다. 국제 표준과 관행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우주 쓰레기 완화 요구사항은 발사체 단계의 잔해, 운용 중 파편화, 임무 종료 후 처분 요구를 요구사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설계 운용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술이 있어도 조달해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궤도 하강 결정은 이 원가 현실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표 사례입니다. 1년 후 전망은 네트론의 증거가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2027년 1월 전후 1년 전망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네트론 중형급 재사용 발사체, 이 말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첫 비행 성공 그리고 짧은 간격의 추가 성공 이 3회가 나오면 시장은 옵션을 현금 흐름 기대로 바꾸어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보수 시나리오는 30볼 50달러 범위입니다. 네트론 일정이 반복 지연되거나 시험 인허가 보험 이슈가 커지고
동시에 시장이 위험 회피로 기울 때 프리미엄이 축소됩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55-90달러 범위입니다. 일정이 완벽하진 않아도 통합시험과 발사장 준비가 예정 궤도를 밟고 정부 계약 기반 가시성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90벨 40달러 범위입니다. 반복 성공과 추가 수주가 동시에 확인될 때에만 정당화됩니다. 5년 후 전망은 플랫폼화 성공 여부로 갈립니다. 2031년 1월 전후 5년 전망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사업 구조가 좌우합니다. 네트론이 정상 상업 운영으로 자리 잡고 발사와 위성 탑재체 공급이 결합된 종합 계약이 확대되면 로켓랩은 발사 종목이 아니라 우주 인프라 종목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의 비교 대상도 달라집니다. 보수 시나리오는 20줄 60달러 범위입니다. 네트론이 상업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거나 경쟁과 규제, 자본 비용 부담으로 확장성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80범멜페 180달러 범위입니다. 네트론이 느리지만 꾸준히 램프업하고 정부 민간 수주가 반복되며 손실이 축소되는 경로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200건 3범 50달러 범위입니다. 네트론이 안정적으로 반복 운항되고 재사용 설계가 원가를 끌어내리며 안보의 통신 관측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 그 자체보다 자본시장 환경과 규제 보험 비용의 누적이며 이 비용을 이겨내는 기업만이 플랫폼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무지와 탐욕의 투자는 손실을 부르고 숫자와 제도는 계좌를 지킵니다. 이 종목을 둘러싼 대중의 가장 큰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무지한 낙관으로 우주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종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무능한 공포로 한번 흔들리면 끝이라고 던져버리는 일입니다. 둘 다 계좌를 파괴합니다. 로켓랩을 보는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야 합니다. 네트론 중형 재사용, 일정의 증거가 쌓이는지, 정부 국방 계약이 후속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일렉트론, 소형 전용 발사, 발사가 반복 성공으로 현금 흐름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준법 표준 보험 체계가 비용으로 관리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전진할 때 주가의 다음 계단이 생깁니다. 국민이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여기면 결국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은 책임을 설계해야 하고 투자자는 책임을 이해해야 하며 국가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을 키우되 사고 비용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궤도 경제는 낭만이 아니라 책임의 경쟁이며 그 책임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주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